행복한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018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나타난 노후 소득, 주거 환경, 소일거리, 매력 소비 아이템을 통해 그 준비의 단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오늘은 2018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나타난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니어 라이프와 시니어 비즈니스의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소득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요소별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누구나 이해하다시피 건강과 경제적 여유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가장 중시한다고 나타났고요. 근데 이 경제적 그 여유를 중시하는데 그에 비해 노후 적정 생활비에 대해서 응답자의 약 40% 정도는 충족시키지만 60%는 미흡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60%는 미흡하다고 하신 분들이 그 갭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정한 생활비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절약하는 것을 통해서 생활비 감소 절약 이런 것을 통해서 줄이고요. 추가 소득 활동, 뭐 여기서는 일자리라기보다는 일거리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로 채우고자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갭을 좀 보면요. 대략 일반적으로 약 79만 원 정도인데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적정 생활비가 높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요. 나이가 되면서 느끼는 것이 점점 낮춰지게 됩니다. 낮출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여서. 그래서 최소 생활비 부분도요. 고점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 갭도 그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약 여기선 79만 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략 한 이 정도 80만 원 정도의 갭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큰 변수는 자녀가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비 또 특히 자녀의 결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 여부 그리고 이제 변수는 의료비 이런 거 외에는 큰 변화 속에서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그 시니어들 50 플러스에서는 어떻게 노후 소득을 어떻게 그 얻을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이제 상중하로 나뉘겠죠. 근데 하는요, 정부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좀 일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집이 있는 분들, 소유주인 경우에 주택 없더라도 약한 주택연금 조금, 금융소득, 이건 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이제 중간부터 되면 이제 기초 중상으로 가면 기초연금은 없어지게 되고요. 상위, 예, 그리고 되면서 이제 그 국민연금, 주택연금, 금융소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요.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이제 집이라는 자산 주택연금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노후 소득의 핵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중을 보더라도요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점점 그 인지도나 의지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 주택연금을 통해서 충족할 수 있는 돈의 금액도 약 현재 그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그럼 주거 환경을 보시면요. 주거 환경의 키워드를 찾아라. 그럼 어떤 거냐면 그 현재 유형을 보면요. 아파트가 많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어떤 곳에 거주하고 싶냐? 그러면은 살던 곳, 지인이 있는 곳, 그리고 집값이 상대로 저렴한 곳, 여가 건강이 되는 곳, 그리고 어떤 인프라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의료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주거 환경에는 아파트와 살던 곳, 인적 네트워크 있고 가격은 상대로 저렴하지만 이제 앞으로 여가와 건강, 의료시설이 겸비된 곳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볼 데이터는요. 50 플러스 주거 환경의 개선 부분입니다. 그 거주 주택의 장단점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그 노후된 부분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이제 점차 그 새로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요. 있던 곳의 개발이 좀 늦춰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새로 개발하게 되면은 그 텀도 발생하고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효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이런 경우에 시니어들은 곤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후된 주택에 살게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노후된 주택에서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환경 개선 부분이 지금의 유니버셜 디자인, 뭐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것과 함께 앞으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소일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55세에서 59세의 중간 소득을 보면요. 사업장,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약 한 270만 원 정도의 그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남자인 경우에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자영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죠. 이런 경우에는 약 100만 원 정도 수준이 현실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최저임금제 때문에 약 한 170만 원, 18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 중간 소득이 그 저금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러면 적정 생활비를 만약에 250만 원 또는 15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그 갭이 발생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있는 자산을 아까처럼 그 다시 환원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퇴 후 자금 출출을 예상하느냐에 대해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일거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일거리에 대한 니즈가 강하고요. 제가 최근에 리서치를 해본 결과 50 플러스에서 원하는 일자리의 그 금액 정도는 최소한 100만 원이 넘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주어지는 것들은 50만 원, 뭐 보람 일자리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50만 원 정도를 더 올릴 수 있느냐 또는 이제 굉장히 앞서간 분들은 N잡로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일거리를 통해서 돈을 만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고민들이 아마 아까 말씀드린 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일자리 이런 것들로 채워가야 하는 그런 고민이 그 불안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로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 나타난 그 소비 매력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구나 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닙니다. 그 기본적으로 교육비나 경조사비, 의료비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요. 그 어떠한 내구재 같은 경우에 뭐 명품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소득의 현금 흐름의 수준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 상위 한 20%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차량 구매에 굉장히 큰 손일 수 있고요. 여행, 이런 가전제품 이런 곳에 큰 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쪽 소득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점차 그 경제력이 안 되는 부분들은 돈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자녀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계 유지가 굉장히 어렵다 보면은 추가적으로 생활비를 낼 수 있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적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그 자녀 부분에 대해 어떻게 타협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될 거고요. 또 눈여겨볼 것은 주택 개보수 이쪽의 니즈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서 주택연금을 그 활용해서 수입을 흐르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이제 그 조금 비싼 집을 팔면서 이주하면서 생긴 현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득 그룹별 소득 대비 목돈 지출 구분을 보면요. 중장년의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 자녀가 그 독립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이 크고요. 고령제 부분에서는 상위 그룹의 내구재 소비에서 어떠한 큰 수요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시니어 비즈니스를 할 때는 주목해서 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그 KB에서 나온 아주 좋은 리포트를 봤는데요. 무려 샘플 사이즈가 3,000명입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그 질문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일단 시니어들은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진 자산인 주택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그 노후 생활비를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메꿀 것으로 일이 필요하고요. 일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 외에도 삶의 어떠한 그 희망이라든지 즐거움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으로 점차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소일거리까지 되면 좋겠는데 그 금액은 현재의 30만 원, 50만 원 수준에서 높아진 80만 원, 100만 원 더 나가서 15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한 것이 시장의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비즈니스 쪽에서는요, 아무래도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 부분이요, 공적 자금을 활용한 것들이 늘어날 수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한 삶,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70%가 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 노후주택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소비 부분, 시니어 비즈니스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상위 20%, 뭐 확대하면 필수적인 경우에는 상위 뭐 5, 60%까지는 필수에 대한 구매가 일어날 거고요. 내구재, 자동차라든지 어떤 명품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20%에서는 오히려 타 제너레이션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컨텐츠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2000 KB에서 나온 이런 리포트와 같은 좋은 자료들은요, 여러분들이 시니어 라이프나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다면 탐독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